새벽 한 4시쯤에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분석하다가 유레카. 그날 알게 된 그날 새벽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고운 말로 A형 간염은 전형적인 피커 오랄,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남의 남의- 똥을 내가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전파 루트예요. 누가 남의 대변을 먹겠어요. 그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오염이 된 어떤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네. 선진국에 많겠어요? 후진국에 많겠어요? 후진국에만. A형 간염 바이러스는 걸려도 일생에 한 번밖에 안 걸려요. 근데 네. 저거는 특이하게 아이 때 걸리면은요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아직 후진국일 땐 무증상으로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피 검사를 보면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항체로. 우리나라가 점점 개인 위생이 좋아졌잖아요. 우리나라에 수세식 변기도 많이 보급이 됐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릴 때 저걸 안 걸리고 넘어온 겁니다. 안 걸리면 죽을 때까지 안 걸려야 되는데 30대, 40대에 어떤 사회활동도 하고 하다가 뭐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땐 간이 엄청 심하게 깨지는 거예요. 어린 때 걸리면. 그러니까 저기서 한 거는 진짜 감염을 된 거보다는 저렇게 간이 막 깨지는 간염인 거죠. 그러니까 주로 어른들인 겁니다. 2019년 같은 때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국산 조개젓에서 저 A형 간염을 네, 조개 젓갈 같은 경우는 생으로 먹으니까. 그러니까 젓갈이 염장이 되고 했지만 A형 간염 되게 세거든요. 그걸로 안 되는군요. 네, 지금도 아마 그런 식재로 관리할 거고요. 요즘엔 또 A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을 좀 많이 맞으세요. 제가 저 연구를 더 하고 싶어도 환자를 이제 찾기 좀 어려울 거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형 간염 바이러스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네. 저는 T세포 면역학자니까 네. 이게 T세포 면역 반응이 과잉되면 간이 많이 깨진다며 어. 왜 그런가 보자 하다가 아까 그 대학원생이 한 것처럼 교수님 뭐 이상한데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정말 우연이었네요. 그 대학원생이 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수들은 벼락치기가 날 것 같죠? 네. 벼락치기를 합니다. 네. 대학원생이랑 그런 대화를 나누고 초기 데이터까지는 얻었어요. 여기 바이스탠더 T세포 활성화가 있는데 까지는 얻었어요. 네. 근데 맨날 바쁘다 보니까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2010년에 네. 일본 요코하마에서 네. 어떤 워크샵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A형 간염에 그죠? 대한 거를 했네요. 예, 그 해에만 유독 A형과 E형 간염을 했어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발표를 하라고 초청을 받은 거예요. 네. 전날 일본에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 슬라이드 다 못 만들었네? 아이고. 그래서 새벽까지 만든 거예요. 새벽까지. 이거 바이스탠더 얘기하고 싶은데 바이스탠더 세포가 활성화된 거는까지는 좋아요. 이게 셀수록 간 손상이 심한 아까 간 효소 그렇죠, 깨지는 그렇죠, 거 네. 이것까지 그때 못 봤었어요. 아. 근데 그거를 새벽 한 4시쯤에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학생한테 제가 좀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터 나 다 엑셀로 줘. 분석하다가 유레카. 그날 알게 된 그날 새벽에. 대박. 진짜? 일본 요코하마 호텔 방에서. 벼락치기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발표를 거기서 했습니다. 이 서머리 슬라이드 맨 마지막 빨간 줄이 뭐냐 하면은 그 might be 아주 약한 리버 인저리 간 손상은 바이스탠더 액티베이트 세대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 rather than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가 아니고 오! 교과서랑 달라. 오! 네, 이 얘기를 한 거죠.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학교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별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2010년에 그걸 봤으면 네. 좀 추가 실험도 해서 2012년쯤에는 논문이 나왔어야 되는데 2012년에 논문을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좋은 저널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리뷰를 해줬어요. 네.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는데 논문이 떨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그 대학원생도 실망을 했죠. 네. 근데 보니까 또 비판이 좀 맞는 것도 있어요. 보안 실험을 해야겠다. 그때 1년 동안 했습니다. 네. 13년에 보냈습니다. 리뷰를 또 이제 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낙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기 보면은 2013년도 사진이에요. 행사 이름이 네. CSI는 중국 면역학회, JSI는 일본 일본 면역학회, 면역학회. 카이는 한국 면역학회에 네. 조인트 심포지움을 합니다. 한국에서 차렸던 네네. 거죠, 저 때가. 그때 제가 저걸 발표를 했어요. 12월 언제일 거예요. 제가 그때 포항공대에서 이 찰리서 교수님, 한국 이름은 서동철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같은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제 걸 이제 발표를 저희 했거든요. 들으시더니 그거 재밌게 들었는데 너 그 논문 어떻게 됐어? 막 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뮤니티 냈는데 떨어졌다. 그랬더니 야 그거 나한테 보내봐. 내가 봐줄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네네네네. 저 행사 끝나고 토요일에 집에 가서 보내드렸는데 네. 한 몇 시간 만에 이걸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야 여기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면 안 돼. 이렇게 되면 답을 금방 안 캐치가 돼. 이걸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거기서 용기를 좀 얻었죠.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15년도에 이뮤니티의 에디터가 카이스트까지 왔습니다. 네. 교수들하고 1대1 미팅을 해요. 네. 야 나 이런 거 중에 좋은 데이터 있는데 너 이뮤니티가 좀 실어줄래? 그럼 이제 그 사람이 확답은 못하는데 한번 보내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뭘 설명할까 하다가 얘가 기억할까 하면서 한 거예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네. 네. 너무 훌륭한 스토리고 어. 이거 너 너무 어디서 낼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미티 내지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근데 사실은 2년 전에 이거 네가 떨어뜨린 건데 그랬더니
리얼리? 뭐 하는 생각이 바뀌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네. 그러면 그때 리뷰어들의 그 코멘트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네가 대응할 건지를 계획을 한번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다시 보내가지고 처음에 리뷰했던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이걸 실어주겠다. 그래서 그 실험을 다 했어요. 네. 거기서도 시간이 한 또 2년 걸렸어요. 왼쪽 보시면은 네. 이게 중요한 게 키가 되는 거였는데요. 그때 저희가 다 해결을 했는데 리뷰어들이 한 것 중에서 끝까지 해결 못한 게 하나 있었었어요. CMV, EBV, 뭐 플루에 대한 T세포가 활성화된 거 보드가 보여줬잖아. 근데 걔네들이 진짜로 T세포 리셉터 수용체의 자극을 안 받고 아주 순수하게 사이토카인에 의해서만 활성화했다는 근거 있어? 아, 네. IL-15에 의해서 네. 활성화되는 그건 건지. 좋은데 그것만으로 된 거냐? 이 사람 독감 안 걸렸어, 이 사람들. 누가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트집 같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너무 특집이죠, 그거. 트집 같죠? 네. 어쨌든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좀 뭔가 과학적으로 돌파해야겠다. 네. 하다가 후배 대학원생이 그 친구가 또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오. 교수님,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했어요라고 얘기한 거가 왼쪽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은 저 실험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네. 저 같은 그냥 건강한 사람 피를 가지고 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피에서 T세포를 꺼냅니다. 필러 네, T세포를. 네.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겠죠.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니까. 네. 그게 이제 노 트리트먼트예요. 네. 왼쪽에 Y축에 있는 거가 NKG2D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NK적인 활성화입니다. 아까. 네. 그 활성화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IL-15라는 게 있죠. IL-15가 있으면은 활성화가 되죠. 그게 아까 저희가 논문에서 강조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안티 CD3라고 있지, 알파 CD3. 그거는 뭐냐면은 저게 T세포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거를 흉내내는 시약이에요. 멀쩡한데 아픈 척하고 싶으면 화장하잖아요. 특수분장한 거죠. 저희가 T세포 수용체를 통한 정규 활성화. 네. 우리가 하는 건 엉뚱한 활성화고 네. 그거를 흉내내게 하는 그런 시약을 제가 넣어줬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그럴 때는 NK적인 활성화가 안 돼요. 그렇네요. 그런데 신기한 게 네. CD3 항체랑 IL-15를 같이 주잖아요. 네. 올라가긴 하지만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빨간색보다는 떨어지지 않아요? 네, 빨간색보다는 떨어지고 떨어지죠. 초록- 그러니까 잘 초록색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이올로지 실험을 할 때 네. 내가 A를 넣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 네. B를 넣으면 그 사건이 안 일어나. 네. A랑 B를 같이 넣으면 그 사건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야죠. 일어나겠죠. 네. 그게 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보통 생물학자의 직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T세포 수용체를 통한 정규 활성화가 엉뚱한 활성화를 뭔가 억제하고 있다는 느낌인 네. 거죠. 우리 학생이 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단으로 이용합시다. 그 A형 간염 그 걸린 환자에서 아까 CMV나 EBV나 플루에 대한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 저 Y축에 있는 저 마커가 올라가 있다면 무슨 뜻이죠? IL-15만 맞은 거지 저 CD3 항체와 같은 정규적인 활성화는 안 받은 거란 얘기인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추론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어. 우와. 이 추론을 이용합시다. 그러니까 IL-15, 네. 그다음에 네. 알파 CD3. 네. 예,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네. 더하면은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IL-15만 맞으면 저 활성화가 올라가야 올라가야 되고.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진짜 환자를 찍은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제 헬시 도너는 상관이 없죠. 헬시 도너는 다 낮으니까. A형 간염 환자 있죠. 그 A형 간염 거기서 AH 페이션트에서 가장 왼쪽.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킬러 T세포 안에서도 A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T세포예요. 안 올라가 있어요? 있죠? 네. 자,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IL-15도 맞고 있겠지만 네. 정규 활성화도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파란색과 똑같은 그렇죠.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빨간색이 중요한 겁니다. CMV에 대한 거, RSV 그것도 중요한 건데 걔네들은 지금 엉뚱한 세포들이잖아요. 네. 걔네 지금 올라가 있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딴 거 없이 IL-15만으로 저거는 활성화된 애들이야. 그거를 왼쪽과 오른쪽을 조합하면 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네. 아까 그 리뷰어들의 트집 잡는 것 같은 그걸 완벽히 대응할 수가 있는 논리였던 거죠. CD3 저거가 이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저거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활성화, CMV에 대한 활성화, RSV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규 트랙의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게 아니고 그 자극과 엉뚱한 자극이 같이 있을 때는 사실은 원래는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기에 A형 간염 환자에서도 맨 왼쪽에 있는 HAV 스페이스 P 그런 거고 지금 CMV나 RSV에 대한 애들은 올라가 있다는 건 NK적인 저 활성화가 올라가 있다는 거는 쟤네들은 IL-15만 받고 맞은 있지 거죠. 우리 그 몸 안에서 네. 정규적인 활성화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트집 잡았다는 거를 그냥 증명. 한 거다. 결론은 뭐냐? 예. IL-15만으로도 쟤네가 작동한다는 걸 증명했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논문을 내게 된 거예요. 네. 이 논문을 낸 다음에 제가 기분이 좀 좋았던 거는 사람 면역학 연구는 생쥐 면역학 연구보다 깊이 못 들어가요. 단순한 관찰에 끝내기가 쉬운데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야, 사람 T세포 가지고 저 정도까지 연구를 가?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거기 약간 좀 이제 부심을 느끼게 한 연구였던 걸 할 수가 있겠죠.
논문 자체는 2012년도에 초안은 썼지만 네.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네. 해결한 게 2018년에 나왔다. 한 달 전에 나온 2025년 논문은 어떤 의미가 있고 네.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아까 그 리뷰어들이 깐깐하게 트집을 안 잡았으면 아까 그 데이터는 못 구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얻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게 저희 이번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논문의 그 후배였다가 이제 일저자가 된 그 대학원생이 또 부사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계속 시간을 흘러가니까. 네, 네. 계속 근데 이제 내려오네요. 그 부사수가 그때는 네. 학부생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넌 어떤 연구를 너의 학위 주제로 하고 싶어? 그랬더니 교수님, 저번 논문 나간 거에서요. 그 현상 있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두 개 같이 원래 같이 올라가 있어야 될 건 떨어지잖아요. 전 이 이유를 찾겠어요. 라고 왜 얘기한 떨어지는지를 예, 찾겠다. 예, 어.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한 거가 오른쪽을 보면은 오른쪽에도 IL15만 주거나 CD3만 주거나 둘 다 갖추거나 해봤잖아요. 네. 네. 가운데 있는 거는 아까 38DR 있는 건 활성화의 정도. 네. 맨 오른쪽에 KIF7은 증식의 정도. 네. 이건 어때요? 이거는 IL15도 일으키고요. 네. CD3도 일으키고요. 둘 다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대가가 되잖아요. 네. 파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친구가 처음 한 실험이 이걸 하겠다고 한다. 네. 네. IL15랑 저 병원체 자극을 흉내낸 거니까 그거는 서로 항상 서로 막 억제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것들 보면은요 다 늘어나요. 서로 상호 증진을 시켜줘요. 네네네. 근데 아까 그 NK 유사 활성화 그것만 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여기도 뭔가 냄새가 나요. 이 T세포의 모든 측면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NK적인 활성화도 하나만 딱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교수님 이걸 한번 그래도 좀 총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한번 봐야겠다. RNA 시퀀싱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유전체를 다 보는 거죠. 유전자. 어. 그 시험을 했습니다. 10명을 한 거예요. 이제 한 명이 아니고 네. 오. 10명의 건강인에서 예. 그 킬러 세포를 분리를 해가지고 네. 네. 거기 보시면 뭐 노트리트펀트 있잖아요. 예. 그러니 거기에 정수- 10몇 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네. 네. IL15에도 10몇 개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기 밑에 보면 클러스터 7이라고 돼 있죠. 거기 있는 유전자들을 보면은요. 네. IL15만 줘도 뭔가 빨간색이 된 게 이제 업되는 거거든요. 네. 네, 점점 흥분하기 시작하죠. CD3를 줘도 흥분하죠? 네. 업되죠? 네. 두 개 같이면 어때요? 더 올라가죠? 네, 미쳐- 두 미쳤어요. 개가 합쳐진 네. 것처럼 보이죠. 클러스터 3는 어때요? 뭐 3 같은 경우도 네. 저희 보면 IL15 주면 별로 안 올라가는데 네. 네. CD3면 올라가는데 두 개 같이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때요? 약간 상호 도와주는 느낌이 강해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주목한 건 뭐였죠? 줄어드는 거. 방해하는 거. 네. 그렇죠. 그게 어디 있냐? 4, 5, 6에 있네요. 클러스터 4번. 아, 이게 그런 겁니다. 네. 클러스터 4. IL15에서는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알파 CD3에서는 원래대로 네? 안 올라갔는데 여기는 합쳐지면은 그래도 IL15만큼은 나와야 되는 근데 거잖아요. 약간 이게 그거 하나만은 아니다. 이런 게 꽤 있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여기 더 뭔가 재밌는 거리가 있다는 걸 더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뭔지는 모르지만 예, 이런 게 예, 있네. 예. 자, 그래서 이번 논문은 어떻게 본다면 이거의 몰리큘러 기전을, 분자 기전을 너무 깊이까지 들어갔어요. 아주 분자 기전까지 들어간 건 오늘은 살짝 생략하고 네. 이것이 어떻게 이 지식이 이용되는가. 첫 번째, 이게 약간 저희 이번에 논문을 좀 요약해 주는 거예요. 네. 자, 보시면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그 T세포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 IL15 자극만 준 거예요. IL15 그러니까 어떻게 자극만. 돼요? NK, G2도 올라가고 거기 innate like cytotoxicity 하는 건 따르게 하면 NK like 킬링입니다. 그런 NK 반응 같은 게 올라간다. 예, 예. 그건 이미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여준 거죠. 네, 네. 자, 근데 이번에 주목한 게 뭐예요? 그 T세포에 IL15만 있는 게 아니고 PCR 자극이 아까 정규 자극, CD3를 이미 흉내냈던 거 네, 네. 그게 오면 오히려 억제가 된다.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제가 많이 안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그 기전을 다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요. 칼신 유린 이니비트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임상에서 쓰고 있는 면역 억제제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임상에서 뭐 이식받은 다음에 면역을 억제하려고 쓰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 약들이 왜 작동하는 거냐면은 그 아까 TCR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네. 그 신호를 억제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걸 억제하잖아요, 약으로요. 그러면 그 TCR에서 오는 자극이 네. 억제를 받아가지고 IL15에 의한 활성화가 증가해요. 그럼 요 면만 보면 어때요? 면역 억제를 썼더니 오히려 NK 반응이 엉뚱한 활성화가 늘어나가. 올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약간 A형 간염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면역이 활성화되니까 간이 깨지네? 그래서 면역 억제를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오히려? 악화시킬 거다. 아, 면역 억제제를 썼는데 선천 면역이 과활성화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주는 그 교훈이 뭘까요? 지금 너희들은 그냥 T세포가 너무 과잉 활성화되면 그냥 면역 억제 막 쓰잖아. 근데 얘가 왜 활성화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 약을 쓸 걸 말 걸 정하는데 그 대충 하면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A형 간염은 임팩트가 약해. 어. 방관자 활성화가 일어나는 걸 보여준 건 좋은데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약을 개발할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논문 나온 다음에 남들도 몇 개 좀 보여줬잖아요. 뭐 C형 간염, 맞아, 한판. 맞아요. 근데 그것도 좀 아직 약해요. 바이스탠더 T세포 활성화가 진짜로 내 몸에 손상을 시키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더 중요한 질병. 이게 있다면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난 이제 그런 병을 제가 헌팅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찾아보자. 그래서 아직은 못 찾았지만 왜 A형 간염을 하필 하셨어라고 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 이 간염은요. 제 연구에 있어서 윈도우가 되는 질병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약을 개발하는 건 중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거든요. 단서가 되는. 그렇죠. 이 단서라도 알아야지 이게 좀 약간 중요하지만 좀 덜 약하게 일어나는 질병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도 저희 학생도 얘기한 거예요. 그 이번 논문의 일저자가 네. 이런 유전자 발현 진셋을 가지고 네.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질병에서 지금 여기서 방관자 T세포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거를 찾으려면은 어떤 유전자 세트를 가지고 찾으면 좋은데 아까 클러스터 4번 그렇죠. 그 질병에서 클러스터 4가 올라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IL15에서만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클러스터 4번이 만약에 까매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올라간다는 어떤 질병에서 네. 그거는 그 질병에서 그 T세포를 활성화시킨 거는 온전히 IL15 때문에 의한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네. 이렇게 우리가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보여줬어요. 아. 그러니까 찾은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래도 한 번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아도 한 번은 검증을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방관자 활성화가 중요한 질병 중에 제일 확실히 알려진 게 뭘까요? A형 간염. A형 간염이죠. 다시 그래서 A형 간염 환자로 돌아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래서 A형 간염 환자에서 저 유전자 세트가 올라가 있는 거 봤더니 올라가 있어요. 오. 그게 이번 논문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야. 네.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다시 해가지고 네. 조 유전자 세트 클러스 4번에 있는 거 저기 딱 선택적으로 올라가는 거 딱 보여줬습니다. 우리말 맞지?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제. 네. 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를 막 사람들한테 논문 나오기 전부터 저 유전자 리스트를 뿌렸어요. 왜냐면 그걸 많이 이용할수록 어떻게 된다? 자동 사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번 논문입니다. 네. 맨 앞에 있는 이호영 박사가 네. 이제 이 일을 한 거고요. 네. 그림 하나로 논문 표지에다가 요약한 그림인데 이미 다 설명 제가 다 드린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오늘 좀 생략한 거는 이 TCR 자극이 IL15 자극을 어떻게 억제하는지를 억제하는지. 전사인자 레벨까지 제가 증명을 했어요. 네. 그거는 오늘 생략을 좀 했습니다. 네네네. 하여튼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네. 저희가 헌팅을 몇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하나는 근거는 없는데 네. 우리가 그냥 좀 해보자 어. 한 거가 뭐냐면은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입니다. 아, 너무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가설은 사실 근거는 없는데 네. 이식 거부 반응은 왜 일어날까요? 남의 게 들어왔으니까 남의 세포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내 T세포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까로 치면은요 IL15에 한 엉뚱한 게 아니고 아까 정규적인 그런 T세포 반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만 있을까? 아, 그렇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 환자가 100명이 있다면 80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20명은 그때 IL15도 많이 나오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방관자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네, 나는데 네. 그 면역 반응이 제대로 치료해서 면역 억제제를 썼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신해철 교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아닐까? 이게 예, 이런 예, 경우가 예, 되는 예, 거고 예.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돼지의 심장 이식, 간 이식 같은 거에 뭐 해결책이 가수도 있겠죠. 예, 될 근데 수도 이제 있을 딴 것 것도 좀 같은. 해야 되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가설을 낸 거예요. 네. 임팩트가 강하니까. 어. 그래서 저희가 1년 전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신장 이식하는 외과 팀하고 코업을 시작했어요. 1년 동안 환자 동의 받고 샘플 이렇게 모아라. 어. 해서 지지난주에 미팅을 했더니 많이 모아놨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답은 이런 거예요. 100명을 했더니 거부 반응이 일어났는데 80명은 안 그런데 어떤 특정 20명은 IL15에 의한 엉뚱한 그 방관자 체포 활성화가 일어나서 이게 지금 오히려 좀 공격하고 있는 거네요. 어. 그러면은 그런 환자를 우리가 실제로 검사해서 갈라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따로 다른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가 지금 하나 가는 방향이고요. 어. 또 다른 헌팅은 진짜 헌팅입니다. 저희 같은 과에 박종원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싱글셀 RNA-seq라는 그런 것들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직은 그분하고 말만 하고 있는 건데 판 디지즈 어세이. 그러니까 판이라는 게 네. 지금 세상에 요즘에 너무 저런 연구들이 많이 돼가지고요. 네. 세상에 전 세계에서 연구팀들이 각종 질병을 가지고 뭐 단일 세포 전사체 연구라는 논문을 막 내요. 그럼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시키거든요. 네. 네. 아무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훈 교수님은 세상에 알려진 모든 질병의 데이터를 다 다운받았어요. 어마어마하신 분이군요. 야.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논문 쓰고 있어요. 내가 얘기를 했죠. 후배 교수님이니까 이거 할 때 우리 거 좀 껴서 좀 해줘봐. 아. 야. 그래서 4번.
그런 것들이 유난히 많이 올라가 있는 질병이 없나. 이왕 하는 거 분석하는 거 네, 할 수 있죠. 하나 네. 더 껴서 네. 해봐봐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아직은 시작 안 했고요. 그분이 지금 그 첫 번째 논문 막 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네. 그거 내자마자 하자. 아, 또 하나 마지막은 슬라이드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네. 또 재밌는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뭐예요? 있죠? 정재훈 교수님이랑 같이 코업하고 이, 있는 아, 거예요. 정재훈 교수님은 이렇게 실험실 과학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 뭐 의료 데이터 가지고 논문을 쓰시는 맞아, 분인데 맞아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이제 정재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거 하느냐. 코로나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공단 맞네, 데이터가 네. 다 좋은 게 있으니까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다 알거든요.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몇 년 후에 무슨 병이 더 잘 생기나 안 생기나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죠. 네. 저희가 200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렸던 환자들이 너무 많다. 신원은 알 수 없지만 의료 데이터 찝을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바이스탠더 활성화된 게 완전 안 가라앉을 거 아니냐.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럼 그런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다른 질병이 호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야, 분석을 했어요. 아직 논문 안 썼는데 정재훈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대충 후보가 나왔나요? 지금 그 소위가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 네. 그다음에 쇼그렌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거는 원래 바이러스랑 관련된 병이 아니에요. 네. 소위 말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어. 면역세포 내물을 공격하는 질환. 어. 근데 그 두 가지는요. A형 간염에 걸렸던 사람들이 3년 이내에 그 병이 생길 확률이 2배가 높아요. 오! 이제 그 루푸스 환자들,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 의사분들 제가 또 컨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동의 얻어가지고 그 샘플 얻어가지고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 와.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밝힌 거 아닙니다. 이제 여기 연구실 들어가서 연구하고 싶다. 대박이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옛날엔 위생이 안 좋던 시절에는 누구나 다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애들 때 안 걸렸다가 30대, 40대 그때 걸리면 증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효소 수치가 막 300, 400도도 많이 깨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막 5,000, 6,000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너무 심한 간이식도 받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네. 근데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왜 애들은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요. 뭔가 달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증명하지 못하고요. 네. 하지만 합리적인 추론으로 2018년도 논문에다가 여기 이걸 썼어요. 네. 과학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말 되는 것 같아. 이거. 오. 그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자, 이게 아까 이제 네모 하나가 한 네. 사람의 전체 T세포를 그려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까지 경험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병을 경험한 게 예. 없죠. 그러니까 전체 T세포 수는 뭐 똑같더라도요. 나이브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T세포들입니다. 네. 걔네들이 네. 많고요. 메모리들은 백신을 맞거나 감염이 됐다가 거기에 대한 기억을 가진 메모리 T세포들이 있는데 네. 상대로 적어요. 바이스탠더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한번 걸렸던 애들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네. 돼요? 대각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맨 오른쪽 같은 경우 노인이 되면 나이브는 굉장히 적고요. 각종 걸렸던 경험이 많은 메모리 쫙 늘어나는 거죠. 똑같은 양의 IL-15 맞아도 이 IL-15에 의한 방관자 세포 활성화는요. 나이브는 안 일어나요. 네. 메모리 세포만 일어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이들은 똑같은 IL-15를 맞아도 활성화될 애들이 없어. 적으니까. 근데 병을 겪고 낳고 하면서 네. T세포들이 메모리가 생기면은 네. 나이가 들수록 네. 쟤네가 IL-15에 의해서 활성화되니까 내 간을 더 세게 공격하는 그렇죠. 거. 그런 개수가 워낙 많으니까. 아. 저거는 증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이제 디스크에만 썼죠. 아마 이런 것 이유일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 커나겔이 그때 97년 논문에서 숫자적으로 보면 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때. 그 사람은 나이브만 생각했던 걸 수도 근데 이제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은 각종 메모리 T세포들은 각자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까요? 해보니까 있긴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 숫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근데 이걸 뭐에서 했죠, 이 사람이요? 쥐요. G에서 했죠. 이 면에서 G와 사람이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 논문을 보고 한 논문이 아니고요. 미네소타 대학에 있는 데이빗 마저퍼스트라는 아주 저명한 T세포 면역학자인데 이분은 모범생 스타일보다는 약간 좀 과잉되게 얘기하면 똘끼가 좀 있어. 좋지.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아. 좋아요. 예, 예. 이런 사람들 예.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은 그 어덜트 휴먼이라고 가운데 있죠. 하단이 메모리 세포예요. 네. 네. 그럼 보면 대충 40% 두개 합치면 네. 네. 근데 네오네이탈 휴먼 신생아 애들은 어때요? 1% 합치 2%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메모리예요. 네. 네. 메모리 세포들이 신생아들은 2%. 근데 어른들은 42%.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맨 왼쪽에 있는 건 레버러토리 마우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험실 쥐들. 네. 네. 걔네들은 SPF라고 그래가지고 깔끔한 환경에서 키워요. 형체 마우스인데 얘네들은 면역학적으로 보면 뭐랑 똑같다? 신생아랑 똑같다. 자, 그러니까 똘끼 있다 그랬죠. 똘끼 있다고. 미쳤네.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레버러토리 마우스는 아까 2% 똑같은 거고 네. 가운데 페럴 마우스 야생 야생. 마우스 잡아왔어. 네. 와, 대박이다. 몇 퍼센트? 36%, 네, 40% 그죠? 네. 입학하죠. 자, 그다음에 애완동물과학에서 마우스를 사왔어. 애완동물 쩌는구나. 네, 거기 57%. 와.
실험을 하려면 이런 걸 가지고 해야지. 약간 얘기를 한 아. 거예요. 이 네. 실험을 하려면은 네. 실험실지가 아니라 페스티벌 가서 햄스터 네. 같은 거 사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생의학 연구는요. 그 실험실 그 스트레인이 있어요. 뭐 블랙식스 스트레인 이런 걸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생에서 잡아온 거나 애완동물 가서 파는 것들은 그런 스트레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험을 못 해. 네. 그러니까 또 우리 데이비 친구는 네. 또 좋은 아이디어를 또 냈죠. 오! 아까 실험실에 쓰는 깨끗한 마우스요. 네. 5마리 키우는 케이지에다가 이 애완동물 가게에서 사온 마우스 하나를 넣어줬어 그냥.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천재다! 아, 병을 다 옮기겠네. 다음이잖아요. 네. 하고 어때는 죽었. 네. 근데 살아남았잖아요. 걔네들은 다시 아까 메모리 찍으면은요. 네. 애완동물 가게에서 사온 것처럼 바뀌어 있어요 메모리가. 그래서 걔는 그거를 이름을 뭘로 붙였다 그 논문에서 더티 마우스. 그게 덜티 마우스예요. 아, 천재인데요? 네. 자 실험실 뒤에서 네. 이런 감염 환경을 노멀라이징 해줬더니 사람을 이제 흉내내기 시작한다. 환경을 네. 정상화한다는 건 네.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네. 병원체 이런 거죠. 어, 네. 저 친구는 그때 이걸 바이스탠더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 바이스탠더 연구를 더울티마우스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 논문을 보고 나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무도 안 해봤어요. 아직 아무도 안 해봤어. 근데 이유가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더울티마우스 실험을 못 해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전 세계 모든 대학의 동물 시설들은 이게 깨끗한 게 오염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옆방에서 저 더울탱을 키운다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저걸 하려면은 아예 따로 지어야 돼요. 저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말은 쉬운데 사실은 또 저기 비밀이 하나 있죠. 아까 올해 네. 지금 한 달 전에 나온 논문 일저자 이호영 박사 네네. 논문은 한 달 전에 나왔는데 그 일을 다 끝내고 네. 4월 달에 미국으로 그 포닥을 갔어요. 네. 누구 방에 갔냐? 아! 데이비 오! 방에 가. 데이비 방에. 근데 가면서 얘기했지. 가가지고 더울티마우스에서 한번 해보자고 얘기해봐.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통화했더니 근데 교수님 데이비 씨 바이스는 관심이 없는데요. 그런 게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더울티마우스도 약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실험은 자꾸 반복하면 재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더울티마우스는 오늘 내가 애완동물 가게에서 사온 마우스를 한 거랑 내일 한 거랑 또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너무 옮기는 병원체가 다르니까 네. 똑같은 실험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좀 약간 문제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거 더울티마우스 모델 이후에 또 그거의 개선책도 나왔어요. 사실은 공교롭게도 이 논문의 레스터스 이름이 바바라 리어만이잖아요. 네. 제가 미국에 나 있을 때 제 선생님이에요. 오! 네, 우리 선생님 랩에서 저런 마우스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연히 어쨌든 우리 선생님이 나중에 저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오! 네. 저는 제가 떠나고도 한참 후죠. 저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은 결론 먼저 얘기하면은 더울티마우스에 해당하는 그 이름을 재밌게 지은 걸 와일드링 마우스 모델이라고 했어요. 아, 조금은 다듬어진. 레보로티 마우스는 너무 깔끔하게 태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야생삼 쥐를 한번 잡아왔어요. 네. 그런 다음에 레보로토리 마우스에서 임신했는데 그 배아를 야생에서 잡아온 마우스에 자궁으로 이식을 해줬어. 마우스의 그 혈통은 우리가 실험실에 쓰는 그 혈통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 어떤 엄마에서 태어났어요? 드러문 뇌에서 태어났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시 깔끔하게 걔네들을 실험실 환경에서 키웁니다. 와일드 마우스는 안 키워요.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이나 피부에 있는 미생물이 와일드한테 받은 걸 가지고 해요. 네. 걔네들은 이제 지네끼리 메이팅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 이게 굉장히 안정되겠죠. 네. 그래서 저거를 의문을 냈죠. 아. 근데 아직도 와일드링 마우스에서 저 실험을 해보진 않았어요. 저런 데서 하면 아마 마우스에서도 왜 징커나겔이 이게 수적으로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저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되게 이제 한국말을 직역할 때는 방관자 T세포의 활성화가 얘긴 하지만 네. 오늘 들으시면은 엉뚱한 T세포의 활성화건 그렇죠. T세포의 엉뚱한 활성화건 하지만 이거는 약간 좀 안 좋은 일쪽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질병에 기여하는 거. 우리 몸을 해를 입힐 때 어쩌면 모든 질병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찾은 저기전이 작동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겠다. 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춘 치료제도 만들 수 있고 진단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와. 네. 한 분야를 하면은 네. 내가 여기를 다 그냥 섞어내야지. 야.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왼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그림은 81년도에 나온 네. 논문의 그 요약도예요. 네. 네. 제가 사실은 그 섞어내려는 욕심에 IL15는 어떻게 나오게 되나? 네. 2022년도에 논문을 냈고요. 네네. IL15에 대해서 활성화될 때는 그걸 어떻게 누가 뭐 억제하는 요인은 뭔가? 또 논문을 냈고요. 2022년도에. 걔네들이 간으로 또 움직일 때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나? 2020년에 논문을 내고 이렇게 해서 시리즈 논문을 냈습니다. 네네네. 사이사이에 비어진 어떤 지식들 다 메꾸는 거죠, 저희가. 지금. 네네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오른쪽 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준비하는 그 논문이 2년 후에 나올 겁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지금보다 임팩트가 더 있어. 어. 제목만 보여드리는데 이게
면역 노화랑 관련된 걸 알게 됐어요. 면역 노화? 나이가 들수록 메모리가 늘어나니까 네. 똑같은 IL-15를 맞아도 더 과격한 반응을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모리 안에 또 노화 T세포가 또 있어요. 네. 걔네들이 이거에 엄청나게 과잉 반응을 해. 노화에 관여하는 T세포들이 아. 엄청나게 과잉 반응을 해. IL-15에 대해서. 어. 요즘에 이 고령화 시대에 네. 노화가 되면 면역도 약해지지만 또 반대로 염증 질환도 잘 생기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그거 중에 이유가 이게 하나가 아닐까? 이게 아까 기억나시죠? 네, 제가 네, 네, 네. 2010년대 벼락치기로 네. 그때 이미 답은 좀 있었지만은 네. 뭐 might be, 뭐 mayb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게 그럴 것 같아 정도 했는데 그게 2018년도에 논문이 나갔고 2025년도에 논문이 나갔잖아요. 네. 네. 제가 이 슬라이드는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오래간만에 열어본 거예요. 저 뭐 사진도 그렇고. 네네네네. 보다가 제가 대단한 걸 찾았어요. 그 슬라이드를 보다가. 우리 랩에서 지금 네. 진행 중인 연구, 이와 관련돼서. 네. 근데 그 제목들 한 줄 한 줄 영어로 돼 있지만 보시면은요. 네. 이거 우리가 하고 있다가 쓴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이걸 오늘 열어보니 네. 이걸 진짜 15년이 지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와. 1분을 우리 찾았고 1분은 15년 동안 우리가 진짜 한결같이 이걸 했구나. 아. 그러니까 제가 새삼 오늘 느끼는 또 계기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저 완전 재밌었어요. 그죠? 그냥 T세포 1도 몰랐는데 이해도 아, 쏙쏙 되고 뭔가 떡밥 그러니까요. 회수도 제대로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